5분만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승덕입니다. 네, 앞에서 토론하신 분들께서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자님께서 이 압력을 많이 넣으시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7월 우리 제천시의회에서 말레이시아로 연수를 갔을 때 그 말레이시아에서 어떤 전략적인 그런 정책을 이렇게 보고받고 설명을 들으면서 참으로 많이 우리 제천의 한방산업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레이시아는 석유가 나는데 그 석유가 고갈이 돼도 그 말레이시아에서 나는 통켓이라는 나무로 인해서 석유가 날 때보다 더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천 한방을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우리 제천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한방 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그 방향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한방 산업하면 우리는 그냥 한의원이나 또는 단순 한약재를 활용한 산업으로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제천하면 환기 또는 조금 아까 신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감초 이런 것을 특화시키자, 이제 이러한 어떤 그러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방 산업이라는 것은 그 인체의 자생적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인데 그 한방이 가지는 그 원천적인 의미에 따라서 생활 전반에 해당하는 의료, 보건관리, 식품 그리고 생활용품, 관광 분야 등 그 폭넓게 설정해서 진행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천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가닥을 좀 잘못 잡아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제 둘째는 한방 산업을 진행시키면서 송경 박사님이 이제 2,000억 아까 얘기도 했었지만은 그 중앙정부와 그 충청북도의 기준에 맞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은 획일화로 관리가 필요한 중앙정부구나 충청북도보다는 제천에 적합한 한방 산업으로 제천시가 중심이 돼서 제천시에 맞는 형태로 계획과 목표를 세워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한방 산업의 활성화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한방 자원에 대한 관심이 주안점이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즉 인체의 자생적 능력에 대한 의미가 충분히 용화된 상태에서 사회적 평가가 가능해야 안착이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해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산업 기반의 활성화 전략을 세우는데 관심의 주안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그 한방 산업이 성공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시대적 변화 요구와 함께 자원과 환경의 남다른 가치에 대한 인식을 되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한방 산업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설정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느냐. 이제 이것을 우리 제천시는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아까 송경 목사님 말씀대로 2차로 진행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건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한방 산업의 틀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한방 의학으로 이렇게 왔던 그 경우가 어떤 틀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산업이라는 우리 현대사회 산업이라는 틀하고 좀 부합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제천시가 한방 산업을 진행시켜 나가는데 많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어떻게 그 한방 산업의 틀을 새롭게 좀 이렇게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제가 뭐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만 여기까지 한방 산업에 대한 걸 말씀드리고요. 아까 감초 재배도 이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기 조사를 해보니까 국산은 한 건당 12,000원입니다. 근데 중국산은 4,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기 전문가에 계신 우리 회장님 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효능은 아까 중국산이 더 우수하다 그랬는데 역시 우리 제천에서 3, 4년 정도에 성공을 했다고는 하지만 단맛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따로 있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벌써 이제 2분 지나갔죠? 다음 이제 좀 짧게 가니까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 사업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제천은 의림지로 인해서
그 생겨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분류어 제천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 의림지 흘러가는 물에 뚝을 막아서 제천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뚝을 막아서 농사를 잘 이렇게 풍요롭게 지어가지고 제천의 어떤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그런 말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 사업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무엇보다는 이제 우려되는 것은 우선 첫째 그 역사관에 보관될 자료에 있습니다. 그 자료의 확보도 문제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동료 의원이 이정리 의원이 시정팀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지만 여러 군데 그 박물관이 있지만 거기에 농기구나 뭐 이런 농사짓는 데 필요한 게 다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확보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예산도 많이 투입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미 포지셔닝을 잃어버렸다고 봅니다. 저는. 농기구나 이런 걸 우리가 갖다가 의림제다 역사를 딱 할 때 그것에 대한 어떤 제천 의림제 가니까 이런 역사관에서 농기구들이 참 이게 있다. 그러면서 어떤 이거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셔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까지 많은 1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림제를 가보시면 다 느끼시겠습니다만 예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 때 올라가면서 가슴 설레던 그런 모습들이 아니고 뭔가 많이 변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수백억을 투입을 하면서 또 보다 현대화된 모습으로 변모해 간다면 그것은 역사적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으로 우리가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3분 지나갔으니까 청풍 그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정빈 이사님께서 이제 아까 보니까 정말 많이 애를 쓰시고 그 자료를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그 경제성에 대한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건 현재 전국적으로 17개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케이블카만을 놓고 볼 때 대부분 적자입니다. 케이블카 그 전체가. 그런데 이 제천에 이제 케이블카를 설치했을 때 일회성 유기시설로 어떤 거대한 초기 민자 자본을 투자했을 때 그걸 회수하기 위해서 어쨌든 12,000원의 그 이용료를 받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 유지관리 비용과 여기에는 유지관리 비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환경 복구에 대한 비용은 또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또 이 케이블카가 설치되었을 경우 2016년에 80만 명의 이용객이라는 수요 추정이 있는데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 80만 명이 1년 365일을 매일같이 운행해서 온다고 하면 하루에 약 2,200명이라는 그 이용객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우리 2,200명이라는 그 이용객이 비봉산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약 지금 한 450평 정도의 그 1, 2층 정차장에서 해서 그 아주 그 지금 활공장에까지 오르내리면서 이렇게 다녔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과연 없을까? 그것을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그 설악산 케이블카에 그 갔을 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번금성 지역인데 거기는 암박 군락이 모두 죽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내장산 케이블카 종점도 역시 불거리 나무 같은 군락도 해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에 대한 보완도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하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다음에 또 뭐냐면 그 전에 387억의 민자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민자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지난 1년간 사실은 세계 태권도연맹 트레이닝센터, 즉 200개국이 가맹되어 있는 트레이닝센터에 대한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많은 기업들을 만나보고 따로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우리 제천시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지금 아까 민자에 대한 것도 뭐 많이 덧다르지만 현재 이제 이 민자 투자가 전국적으로 지자체와 협약을 해서 해야 되는데 뭐를 요구를 하냐면은 규모가 차린 지방자치단체가 리스크로 전락되다 보니까 오히려 민자 투자를 검증해야 될 지자체가 거꾸로 민간 투자자가 지자체를 검증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상황에 대한 변화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처를 하지 않으면 민자 투자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태백시가 채무 보증을 섰다가 지금 2천억 원을 물어내야 됩니다. 앞으로 매년 안 가서 지금 태백시는 상당히 지금 어려워지는 지경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제천시는 지금 건전 재정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막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의림지 수리사업도 해야 되고 청풍 케이블카도 해야 되고 동명중학교 이전하면 교육 컨벤션 센터도 해야 되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 제천시에 대한 어떤 철저한 재정 건전성에 주안점을 두면서 민간 투자자를 유치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딱 5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만 간단하게 마치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